예,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핫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대체육, 그 대체육에 대해서 좀 한번 스터디를 해볼까 해요. 이 대체육이 저도 사실은 이 대체육에 대한 거를 잘은 모릅니다. 몰라서 한번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병상님께서 대체육을 원래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원래 이제 대체육. 그때 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일했던 데가 이제 푸드 부문장으로 상무 달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롯데푸드의 주력 제품이 중에 하나가 햄이 있잖아. 햄 그렇죠. 소세지, 의성 마늘 햄 뭐 이런 거. 그런 베스트셀러고 뭐 무슨 뭐 그 캔햄도 나오고 소세지 그렇죠. 나오고 핑크 그다음에 소세지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HMR 제품도 나오고 해서 그때는 늘 이제 관심이 계속 있었죠. 아, 그때도 우리나라에 대체육. 대체육이 있었나요? 대체육을 하는, 그러니까 대체육이 그 당시에는 대체육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한다고 뭐 식물성 고기, 그렇죠, 그렇죠. 식물성 고기가 식물성 대체육이죠. 고기 그래가지고 콩으로 만들어서 음. 이제 일부 뭐 베지테리언이나 그 뭐 할랄 쪽 관련한. 이쪽 할랄 쪽이나 그래가지고 일부 그런 용도,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나 안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일부 제품은 이제 이런 조그만 중소업체에서 나오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게 큰 시장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특히 또 대기업, 큰 시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개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안 했죠.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늘 관심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비건 시장 커지잖아. 그렇죠. 커지고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할랄 시장이라는 게 또 외국에 있고, 그래서 관심은 있었지만 사실 이제 뛰어들어서 그걸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그다음 데이터는 수집을 했었지만 실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기술이 또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식물성 고기 그냥 뭐 대체육이라는. 콩단백질 대충 버물려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들어 갖고 대체육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대체육의 그 핵심이 되는 거는 고기에 관련된 단백질, 그 육류에 대한 단백질 성분 부분을 이제 다른 콩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대주 단백 뭐 같은 거겠네요. 그런 걸로 대체를 시키는 걸 이제 우리가 대체육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만드는 거를. 그렇죠. 근데 주 원료가 되는 게 콩인가요? 콩하고. 주로 콩 많이 사고 뭐 버섯 사용하는 회사도 있고 뭐 완두콩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요즘은 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 시장이 형성이 돼서 그 회사도 많고 그래서 원료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해조류 같은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붐이 이루어진 게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미국에 미국에서 이제 그 언제냐 지금 한 6, 7년 되나? 6, 7년 뭐 5, 6년 됐구나. 5, 6년 전에 그 미국의 비욘드 미트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요. 나스닥에. 근데 거기에 투자를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그 다음에 뭐 그 베프 제조스님 뭐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 대체육 회사에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파서블 버거라는 것도 나오고 미국의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난 붐을 이뤘어요. 그 붐이 이루어지고 실제 또 미국에 가면 또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이제 이렇게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데 있는데 그거를 똑같아. 그 일반 고기로 만든 거하고 색깔, 맛도 거의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요? 맛도 비슷하고. 그걸 이제 일반 슈퍼에서 팔기 시작하니까 소비자들이 그거 사다가 먹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확 커졌죠. 그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임파서블 버거 같은 데는 이제 그게 버거킹인가 맥도날드인가 미국에 이제 거기에 또 그 패티로 들어가 갖고
그 말 그대로 대체육 햄버거도 나오고. 그게 제일 컸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햄버거 뭐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를 많이 먹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체육이 들어가면서 이게 확 커지 그 그렇죠, 시장이 그렇죠. 커지게 됐겠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는 뭐 롯데 나와서 네. 그때 내 친구들하고 그때 그 회사를 차렸죠. 네. 앞으로 이제 대체육이 미래 먹거리를 그건 이제 맞죠. 선도가 될 거다, 선도를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또 뭐 미국에 있는 그 회사, 이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 크진 않지만 그래도 탄탄한 제품군하고 마켓을 제품 가지고 있는 만드는 어, 건가요? 회사하고 조인이 됐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우리가 들여서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또 생산을 초창기에는 미국 수입품으로 팔다가 나중에는 한국에서 생산을 직접 해야겠다라는 이제 큰 그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투자를 받아서 그 미국 회사에 또 재투자를 하고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죠. 그 대체육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저기 우리나라 햄버거도 대체육을 넣어서 만든 이제 햄버거가 있잖아요. 뭐 롯데도 있고 네. 또 요즘 뭐 어디 버거킹인가 어디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대체육 나와서 들어본 적 없어요. 저 뭐 모짜 아니 저 그- 뭐가 있던데 저기 그- 저 이렇게 롯데리아에서 지금 아마 제품 죽었었던 미러클 버거라고 미러클 버거. 한 2, 3년 전에 나왔어. 팔았는데 아마 안 팔려가지고 접었을 거야. 아니 그 맥도날드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냐면 그게 이렇게 맥도날드에도 맥도날드인데 그 야채가 많이 안 들어간 그거- 지금 맥도날드는 아마 나올 걸. 네,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대체육 전체가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이제 이건 뭐 차세대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제품화돼서 이미 제품화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 회사에서 하니까 모든 기업에서들 다 만드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판매나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 보실 때 그냥 개인적으로 보실 때 현재 대체육 시장은 어떤가요? 그 처음에 이제 한 6, 7년 전에 그런 게 막 붐이 일어났을 때와 지금 이제 그래 대기업에서는 거의 그 관심이 없다가 미국에서 관심 붐을 없었어요? 없었어요. 미국에서 좀 붐을 일으키고 실제 미국 매장에 가면 많거든. 이런 냉장 매대에 별도의 그 이만큼이 대체육 시장으로 그렇죠. 대체육 거기 제품으로 꽉 차 있어요. 비건 제품이 있으니까 종류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시장 조사하러 갔다가 이거 우리 또 해야겠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샘플링도 다 해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대체육에 네. 일단은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 모양하고 그렇죠. 고기 제품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식감, 텍스처를 아무리 해도 이게 못 만들어요. 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씹는 먹는 촉감이잖아. 그 촉감, 마우스필. 이 고기라는 거는 독특한 게 씹는 맛이 있잖아. 씹는 맛. 그렇죠. 이렇게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당연하지. 네. 사실 그게 없이 이걸 거의 대부분 이제 콩 단백질로 만드는데 푸석푸석해지는구나. 콩 단백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은 비슷하고 똑같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맛은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거 봐도 이 텍스처를 못 맞춰요. 비슷하게 맞춰도 이게 푸석푸석한 거야 한마디로. 푸석푸석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당연히. 씹는 맛으로 고기를 먹는 건데 그런 게 있네. 씹는 맛이 없네. 예,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기술의 핵심으로가 되는 거예요. 건너뛰어야 되는 기술적인 장벽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다 초창기에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콩단백 이런 것들로 만든 뭐 불고기도 나오고 네. 패티도 나오고 뭐 동그랑땡 다양한, 비슷하게도 막 나오고 이런 거. 너겟 뭐 네, 이런 맞아, 것들 너겟, 네. 그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그래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떨어져서 약간 또 콩 비린내가 나. 아무리 잡았다고 그러지만 그 콩 단백질이라 그 콩 비린내 특유의 콩 비린내가 나요. 예, 있죠. 그 그 얘기는- 콩국수 먹을 때도 왜 이렇게 조금씩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아서. 그거는 고소한 맛이라 나오지. 근데 이거는
고소한 맛이 아니고 약간 비릿한. 왜냐하면 이게 볶음콩이 아니라 생콩 쓰기 때문에 비릿한 맛이 나고 그 비니 플레버라고 그러잖아. 그게 나고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넘어야 될 그 산이고요. 아직까지 그게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나마 미국 지금에서 유명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회사들이 기술 수준을 그만큼 맞춰놓은 거예요. 그걸 만드는 가장 큰 원료가 뭐냐면 TVP라는 원료가 있어요. TVP. Texturized Vegetable Protein이라는 그게 가장 그 대체육의 중심이 되는 기본 원료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콩에서 단백질을 뽑아서 그거를 마치 고기처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텐 같은 거를 뽑아서 이제 그걸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루더라고 그러는데 익스트루더를 통과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결을 만드는 거예요. 다져가지고 결을 만드는 거죠. 원래 식물성 단백질은 결이 없거든요. 고기나 닭고기 같은 결이 있잖아. 그렇죠. 참치도 결이 있잖아. 결이 있죠. 뭐 사실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다 결이 있거든요. 있죠. 찢어지나 이렇게 찢어진다 그러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그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익스트루더라는 기계예요. 그래서 콩단백질을 거기를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온도, 습도 뭐 이런 거 다 맞춰야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결이 찢어지는 단백질, 쫀득쫀득한 단백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노하우예요. 굉장히 큰 노하우가 여기 숨어 있고 그 익스트루더를 통해서 그걸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지금 뭐 CJ하고 농심이 일부 중국의 뭐 공장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내 공장에서는 거의 지금 요즘 이제 익스트루더 사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인가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네요. 좀 어려운 게 대체육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우리나라 미국에는 그걸 하는 데가 많거든. 켈로그라든지 뭐 카길 같은 데도 하고 있고 듀퐁 이런 데서도 다 이런 TVP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낵 제품에 쓰는 것들은 다 이렇게 뻥튀기 하잖아. 네. 그런 것들이 다 TVP를 쓰거든요. TVP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치토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는 거죠. 콩그리츠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런 데서 만들어요. 그렇죠. 켈로그나 뭐 듀퐁 이런 데서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 그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기름에 뻥 튀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즈닝 좀 뿌려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파는 거거든. 그런데 그 콩그리츠 같이 요 펠렛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 미국이나 이런 데 수입하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가격이 좀 아무래도 비싸. 가격은 아무래도 좀 일반 고기보다 좀 비싸죠. 당연히 비싸지. 비싸죠. 왜 가공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TVP 만들어야지. 그다음 TVP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되게 많거든. 일반 뭐 소고기 타입을 만들 수 있는 TVP, 참치형, 그다음 닭고기, 뭐 칠면조 다 결이 틀리고 식감이 촉감이 틀리잖아요. 그럼 TVP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못 만든다고 그러면 그 식감이 질감이 좋은 미국 제품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판매가 되면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근데 그게 왜 제가 볼 때도 주변에서 그거를 이렇게 많이 먹는 분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시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어떤 식습관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먹히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나요?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밥상에 고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나라잖아. 매일 고기를 먹는다고 보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뭐 매일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끔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못 먹거나 안 먹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고기 생각이 날 때 가끔 한 번씩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미국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쉽게 커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건강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참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물 육을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식물성 관련된 그 육을 먹어야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방도 좀 다루게 되고 뭐 물론 단백질은 이제 좀 되니까 그래서 지방이 뭐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이 더 있으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상적인 제품이기는 한데 요게 생각보다 대기업에서 많은 제품을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바로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먹어보면 알죠. 롯데도 나왔었고 롯데가 아마 한 몇 년 전에 그 너겟하고 아니, 너겟에 이거 나왔다는 게 좀 있었어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뭐 개발한 사람들은 물론 뭐 비교적 잘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또 약간 예민한 사람들은 콩피린내 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식감이 아무래도 고기 식감보다는 좀 떨어지는. 푸석푸석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소비자들 기호는 굉장히 예민하거든. 자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사 먹어. 그렇죠. 그걸 굳이 내가 생각하면서 아 이건 식물성이니 콩이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참고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안 사 먹고 마죠. 그러니까 이게 맛이 진짜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 클리어 안 시키면 시장이 굉장히 한정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물론 이제 비건이 늘어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갖고 같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그렇죠. 급속도로 막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건들도 굳이 뭐 고기를 꼭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렇죠. 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데 그때 이제 고기를 뭐 안 먹으니까 고기를 사 먹겠다는 얘기인데 평상시에는 맨날 샐러드 먹고 뭐 이걸로 그렇죠. 그냥 그런 거 먹잖아요. 충분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도 문제지. 그래서 그러면은 기술적인 문제가 문제를 있고. 해결을 일단 일반인들까지 일반 시장까지 퍼지려면 굉장히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해결이 돼야 되겠네요. 금액적인 부분은 뭐 그냥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것 훨씬 같아요. 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훨씬 싸주기는 힘들어.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기에 달콤함이 있는데 어. 그 기름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체해서 먹을 때는 아니 동등한 금액이면 안 살 것 같고 더 훨씬 싸든가 그래야 되는데 미래에 보면 이제 이게 뭐 동물 한 마리 키워서 얻는 단백질보다는 식물 관련된 단백질이 더 좋으니까 미래 식량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콩 말고 또 다른 곤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단백질을 뽑아서 그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제 대체육을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향후에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대체육은 지금처럼 가면 예를 들면 그게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투자도 되고 설비 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좋은 제품이나 이런 거 만들 텐데 이제 만약에 이게 뭐 팔리지가 않는데 뭐 설비 투자도 하기 어렵고 그건 아마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수입해서 막 갖고 오기도 좋은 제품을 수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향후에는 좀 어떠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향후의 대체육은 아니 나는 뭐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성장할 약간 거라고. 지금 현재 약간 내가 문제 얘기했던 거는 지금 현재의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어떤 그 갭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대기업 실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외국 회사하고 제휴를 하든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겠죠. 기술적으로 그렇죠. 발전하면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이거 고기하고 뭐 실제 고기하고 콩고기하고 똑같다. 구별이 안 될 정도까지 만들어내면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까지 뭐 갈 수 있도록 지금 뭐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가면 100%는 아니더라도 가면 시장은 확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곤충이니 이런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할수 그거 있어요. 말고 또 배양육이라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동물 세포를 세포 배양해 가지고 배양해가지고. 그걸 하고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실제 사육하고 안 해도 진짜 그건 고기잖아 실제. 그렇죠. 배양육은 고기죠. 어떻게 고기잖아. 보면 고기죠.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잖아. 고기니까. 예, 그게 이제 아직 기술적으로도 꽤 많이 이제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직 이제 가격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용까지는 아직 좀 못 미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부 상용화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테스트 마켓 실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커질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하겠어요? 다 이제 앞으로 미래 시장을 보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어떤
뭐 건강적인 요인 뭐 이런 등등에 따라 가지고 이쪽 시장은 좀 커지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이 지금까지 하는 걸 이렇게 좀 보면 그 대체육에 관련된 콩 단백질을 수입을 해서 지금에 있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익스트루더라든가 또 다른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는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소재 개발, 수입됐던 뭐 돼지단백 원료나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원료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중소기업들이 되레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대체육에 대한 그런 방향이.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이나 자금력이 있는 데서 그 원료로서와 제품으로서 그 배양육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더 발전시켜서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관심은 되게 대기업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에도 그쪽으로 하는 뭐 벤처들이 여러 개 있고 뭐 그런데 기술은 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제휴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상용화까지 이루어지려면은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인데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그 원료 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주로 이제 미국인데 경쟁을 하게 되면 DVP라는 게 원료인데 미국은 콩을 직접 키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콩단백 직접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익스트루더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직접 또 이런 그 펠렛 초기 제품을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규모 경쟁력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A부터 뭐 Z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 우리는 콩 원료도 수입해야지, 기계도 수입해야지, 기술도 떨어지지. 그 다음에 그걸 만든다고 그러더라도 국내에서 그냥 우리 회사만 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양이 엄청나게 적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안 되네. 그 원료를 만드는 걸 투자를 할 거냐. 사다 쓰는 게 편하지. 그렇죠. 사실 또 이런 데 대한 대기업에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는 고민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그 이제 대책을 하셨잖아요. 그 회사를 그때 가장 그때 가장 저도 잘 얘기를 못 들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라고 그럴까요? 뭐 아니면 이렇게 좀 실패의 어떤 뭐 교훈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실패했다고 나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실패 교훈 얘기했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가는 또 다른 제2의 도약 뭐 이런 건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 때문에? 그때 뭐 우리는 좀 다들 나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미국 회사 제 관건은 우리 자체가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 회사에서 기술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회사하고 어떤 비즈니스 이 관계가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요. 계약이 됐고 계약까지는 다 했고 그래서 모든 건 다 끝났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쪽에. 그렇죠. 그래야 계약은 했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 돈이 몇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그래서 잘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또 자금을 우리한테 투자하는 회사까지 다 계약이 된 상태였고 투자 계약이. 그런데 이제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맞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뭐 세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끝났고 그 외국계 회사였는데 투자하겠다는 회사도 자기네는 또 코로나 터지니까 야 앞으로 도대체 세계 경제가 지금 불확실해. 그렇지. 불확실한데 투자할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투자를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투자가 안 된 거죠. 못 받은 거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투자를 받아서 미국 회사에 돈을 주고 기술력과 모든 걸 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쪽 돈이 없으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계약도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금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게 이제 꼭 경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또 제품력이나 이런 게 제품을 아니고. 그다음 수입해다가 그냥 그러면 뭐 수입해다 판매하는 건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시도를 다 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같은 소세지라도 미국 소세지하고 우리나라 소세지하고 맛이 틀려요. 그거 아시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짜기도 소세지 하고. 아니 짜기도 그렇고 그 향 같은 네. 것도 틀리고 노림이 비슷한 게 나죠. 그 미국 소세지 갖다가 한국 사람들 먹으라면 못 네, 먹어요. 먹죠. 독일 소세지도 못 먹잖아요. 햄 소세지 네.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아, 거기 사람들이 이제 햄 소세지 뭐 다 만들었고 닭고기 패티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먹여보면 좀 맛이 기호도가 없- 떨어지는군요. 이게 고기하고 비슷하긴 한데 근데, 좀 맛이 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안 맞는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수입 제품 만들어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니냐. 그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건 쉽지 않아요. 음. 일정 이상의 규모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고기 제품이가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 길어봐야 뭐 1년 음. 뭐 아니면 6개월 뭐 이러니까 이 냉동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많이 만들 수 많이 팔 수 있다는 보장도 보장이 없는데 없지. 그쪽에서 그 이 커스터머에 맞춘 그런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미래 식품인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시작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시기적으로 보면 난 딱 적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여러 대기업하고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안 한 데가 없어요. 롯데, 음. CJ, 풀무원, 그다음에 동원, 농심, 그다음에 저쪽 어디야? 삼성 에버랜드, 그다음에 GS 리테일 쪽, 네네. 있죠? CS 리테일 있죠. 그쪽, 그것도 많이 하셨네요. 그때. 접촉을 다 했어요. 근데 대상 다 관심 있었어. 관심은 다 있었어. 우리가 샘플 음. 다 먹여주고 시켜주고 정보도 주고 다 했어요. 관심, 야 이거 괜찮다. 만만 어떻게 이렇게 좀 계산해봐. 우리 스타일로 좀 맞추면 이거는 되겠다 해가지고 꽤 깊이 갔었어요. 그 갔었는데 뭐 안 됐죠. 그래서 이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었고 있다. 그냥 간단히 그 락토키나제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나토키나제. 나토키나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상품명에 다 다르니까 나토가 맞는 거니까. 그게 그 효과가 이제 그렇게 해서 헬스원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딱 이렇게 와닿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 예.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그게 효과는 있었나? 효과 있어요. 나토 효과 있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 나토키나제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나이가 뭐 들면 칼슘이나 뭐 칼슘 오메가3 같은 이런 거 거야. 막 먹어도 칼슘 효과 별로 같은 거야. 없잖아요. 뭐 헬스원 어쨌든 뭐 헬스원이 아니라 건강 뼈튼튼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뭐 열심히 먹는 거고. 그래 일반 영양제에는 또 어린이 영양제 칼슘 다 그렇죠. 들어 있고. 그 말고 나토키나제는 한마디로 이게 피를 깨끗이 하는 거거든. 그렇죠. 혈액순환을 잘하게. 나이 들면은 피가 좀 찐득찐득해져요. 아. 예, 어렸을 때는 피가 그냥 잘 돌지 깨끗하고 뭐 그렇죠. 점도가 낮지. 그러니까 피가 잘 돌아. 잘 그러니까 뭐 저는 뭐 10대 고혈압 걸리고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혈전증 뭐 이런 거 걸린 사람 거의 없잖아. 물론 뭐 질병 있는 사람 빼고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피 농도가 찐득찐득해져. 점도가 높아져.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혈전 같은 것도 생기고 콜레스테롤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지방 쌓이고 하면서 찐득찐득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오래되면 이제 막히고 그래갖고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동맥경화 생기고 네, 이제 맞습니다.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건데 되게 중요하죠. 그 나토를 열심히 먹으면 피가 맑아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낀 그 혈전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녹여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건강 기능성 식품 중에서 그래도 효과가 좀 많이 좀 빠르게 보려고 하면 그 나토키나제를 좀 복용을 하면 좀 그렇죠. 빠르게. 아니 원래 물론 다른 것도 다 효과는 왜 있습니다만. 나토키나제냐 그러면 이름부터가 나가
일단 나또는 알죠, 여러분들. 일본에서 일본 나오는 된장. 그 예, 예. 나또에서 뽑았다 그러면 나또 키나제고, 키나제라는 말은 그 유로 키나제라는 말 아는지 모르겠는데, 녹십자에서 혈전을 녹이는 약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약이네요.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 이렇게 그 화장실 가면 이렇게 통 같은 거 녹십자에서 나오는 하얀 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오줌을 받아갖고 녹십자에서 가져갔어. 아, 건강한 남자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오줌을 옛날에 기억 안 나요? 나요. 뭐 저는 요로법도 약간 들어본 것 같아서.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오줌 속에서 유로키나제라는 아, 그 효소를 뽑으려고 녹십자에서 그걸 수거해 갔던 거야. 그래서 수거해서 거기서 유로키나제는 뭐냐면 혈전증에 쓰이는 주사제로 써요. 그래서 주사를 놓으면 피에서 피떡이라는 게 생겨갖고 혈관이 막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테 이제 용도로 풀어주는 쓰는데, 효소네요. 그래서 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일반 아스피린이 그런 효과가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아스피린이 이렇게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갖고 수술 전에는 아스피린 못 먹게 하잖아. 맞아요. 너무 이렇게 혈류가 피딱지가 생겨야 되는데 지혈이 안 되죠. 지혈이 안 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 뒤에 유로키나제, 키나제를 붙여갖고 그 효과가 비슷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또 키나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거의 뭐 이거는 약이네요. 말이 아니 그냥 뭐 건강식품이지. 약은 아니 식품인데 근데 약이라고 식품인데 그러면 안 좀 되지. 그러면 잡혀가. 아니,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그 당시에. 그러면 뭐 왜 나또가 그 일본이니까 일본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 논문도 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냈고 개별 인정도 받았지. 그렇죠. 건강기능성 식품이면서 근데 혈압으로 받았어요. 혈압으로. 원래는 혈류 개선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는 게 맞았네. 혈압은 혈류 개선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그 너무 광범위해서 음.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 오랫동안 했고 근데 원료가 이제 일본 원료고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회사 그 그게 유명한 원료가. 회사하고 이제 연결해갖고 지금도 뭐 나토키나제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일반 이제 뭐 사먹는 사람들은 꾸준히 왜 있어요. 글루코사민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효과 별로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나토키나제는 조금은 그 효과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느껴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헬스원이라는 게 그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방판에서 되게 많다가 되게 비싸잖아요. 할머니들 맞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품도 주고 이러면서 건강식품 보통 이게 그렇게 10만 하는데 원, 20만 원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비싸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니, 좋은 그런 건 얘기 아니고 아닌데 원가에 비해서 너무 비싼 섭섭 거. 한번 싸가지고 제일 그래서 이제 헬스원이라는 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또 롯데 제과에서 이제 건강식품이 왜 꼭 비싸야 되냐? 그리고 그렇죠. 왜 그럼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 그렇지.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그것도 2002년도네. 2002년도에 한 게 맞네. 그러면 월드컵만 한 게 아니고 2002년도에 그 롯데에서 헬스원 해갖고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건강식품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그렇죠. 딱 일주일분 보름분 조그만 포장으로 해갖고 싸게. 그렇게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 이렇게 네, 꼭 이렇게 걸어놓는 구멍 거에. 뚫려가지고 네, 이렇게 맞아요. 걸어놓는 거, 그 봉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자크봉도 이렇게 해갖고 쭉 달아놨어. 그래갖고 여러 가지 제품 냈었죠. 비타민, 그러니까 쉽게 이제 편의점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 사람 뭐 비타민 C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칼슘제 별 효과 없는 뭐 걸로 여러 많이 가지 나와요. 아니 근데 이런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되니까 건강 뭐 그런 사람들은 몇천 원 수준에 팔았으니까 거기 와서 몇만 원짜리 사 먹으면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몇천 원 이거 간단하니까. 하나 사 먹어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만들었죠. 이제 이 과자 타입 같은 거 이제 뭐 그러니까 태블릿형 태블릿형 비타민 C나 과립형 뭐 비타민 C 같은 것도 만들고 그때 뭐 다양하게 그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고도 텔레비 광고도 있잖아. 나도 텔레비 광고 CF 나왔잖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헬스원이 왜? 우리 너무 일찍 시작했어. 그거는 또 헬스원은 또 너무 빨리 시작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너무 빨리 시작. 시기를 그러니까 못 편의점에서 판다는 개념은 그렇죠. 너무 일찍 시작했어. 그 당시에는 약을 안 팔 때니까 뭐 소화제나 이런 거를 그때는 팔 수가 획기적이긴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걸 팔았는데 제품력은 좋고 금액도 싼데 이제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게 편의점이라는 편의점에서 거는 안 지금은 사먹는구나. 뭐 남녀노소가 많이 왔었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편의점은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은 안 왔어요. 왜냐? 편의점이 비싸거든. 아 그렇죠. 구멍가게 그다는 구멍가게 동네 슈퍼 가면 아. 싼데 똑같은 제품이라도 아. 편의점은 더 비싸. 이게 편의점은 안 오는 거야. 아. 젊은 사람들 외에는.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건강식품에 별로 관심이 관심이 없거든. 없죠. 아 건강한데 내가 왜 그 뭐 글루코사민 관절량 거기서 왜 사 먹어 편의점에서. 그렇지. 혈전 뭐 혈류 개선제를 왜 거기서 사 먹냐고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은 거라. 아 그게 그러니까 TPO라는 게 안 사실 맞는 안 거야. 맞았고 안 맞는 그런데 거야. 그때 일본에서 사실은 이제 그걸 팔았거든요. 일본 업체가 먼저 시작을 했고 일본은 꽤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어요. 일본은 편의점이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왜 강하니까. 그러냐면 일본은 구멍가게라는 데가 일단 없고 그렇죠. 경쟁 상대가.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고령화돼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 편의점은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많이 가던 곳이기 때문에 일본은 팔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똑같이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 빨랐던 거지. 지금쯤 했어요. 요즘 하면 뭐 괜찮을지도 몰라. 고령화돼 있고 이제 편의점이 이제는 구멍가게 다 없어졌잖아. 동네 구멍가게 근데 이제 다 편의점으로 요즘은 바뀌었으니까. 제약회사에서 건강기능성 식품을 많이 파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제과업에서 사실은 그 파는 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영업력도 갖고 있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들 그런 부분이 맞아. 많이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파는 뭐 쌍화탕이든 뭐 다 팔잖아요. 편의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든 어떤 그거와 이제 식품회사에서 만든 건강기능성 식품이 신뢰도의 문제가 있지. 신뢰도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어차피 그렇게 안 사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롯데도 맞아요. 롯데도 그런 게 그런 게 사실 답하기 어려웠어. 내가 했지만 야 과자 회사에서 무슨 건강식품 만들었는데 이거 효과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근데 그걸 하려고 롯데 제약에서 그때 롯데 제과에서 제약회사를 인수했었지. 향남. 그리고 롯데 제약이라고 네, 있었죠. 만들었잖아. 향남매. 네, 향남 만들. 근데 그 이미지를 잘 주려고 만들었는데 별로 쉽지 큰, 않았죠. 뭐 네. 쉽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일 유명한 게 유산균인가 어떤 뭐 락토핏. 네, 이렇게 락토핏. 유산균 같은 거는 진짜로 다들 먹고 있어서. 뭐 별로 그런 효과 거는 없어요. 그거. 아 그래도 그 먹으면 위안이 되는 그런. 그렇지 위안하려고 위안이죠. 먹는 뭐. 거야. 나도 유산균 먹었네 그러고. 될거 없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